일제강점기 칠흑 같은 어둠으로 세상이 뒤덮일 때 좌절감으로 붓을 꺾는 이도 노래를 멈춘 이도 있었다. 하지만 암흑 속에서도 밝은 빛을 꿈꾸며 해를 노래한 시인, 60년간 20여 권의 시집과 1000여 편의 시를 남긴 박두진이다. (1916년) 경기도 안성에서 출생한 박두진은 유년 시절의 대부분을 사갑들이라고 불리는 안성 평야 동편의 넓은 들판에서 보냈다. 그곳은 촬영 산맥의 끝 무렵으로 청룡산 벌판 아래 20가구가 몇마지기의 소작으로 살아가는 작디 작은 빈촌이었다. 소년 박두진은 가난 속에서도 위축됨 없이 너른 벌판을 달리며 바람과 교감하고 청룡산에 떠오르는 해를 마주하며 자랐다. 훗날 박두진은 청룡산을 넘는 해의 강렬한 빛과 청룡산 벌판의 바람을 그리며 대표작 해를 쓰기도 한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박두진은 안성공립보통학교에 다니던 시절 학급 잡지에 자신의 글을 뽑아 실어주었던 권영식 선생님의 영향으로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다.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8의 나이에 서울로 올라와 가난 속에서도 문학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던 박두진이 시인으로 등단한 때는 1939년. 당시 대표적 문예지인 문장의 시, 향연, 묘지송이 시인 정지용의 추천을 받아 실렸던 것이다. 정지용은 박두진의 시 5편을 3번에 걸쳐 추천하며 외래어를 섞지 않은 우리말의 사용과 자연 이미지의 섬세한 표현이 박두진 시의 아름다움을 만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인으로서 꿈을 펼치기 시작할 무렵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이 전개되었고 우리말로 된 글을 더 이상 발표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은 물론 몇 남은 문예지도 폐간되자 시를 발표할 지면까지 사라져버렸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말갛게 해는 또다시 떠오르는 법. 일제의 탄압에도 시인들은 몰래 우리말로 시를 썼고 우리말 시를 묶어 읽고 고치고 이리저리 숨기며 창작 활동을 계속하였다. 이때 써서 모은 시의 반 이상은 광복 직후 발표된 청록집에 수록되었다. 박두진 선생을 이제 이른바 스타로 만들었던 책이 이제 청록집이라는 시집입니다. 그분이 열망했던 어떤 그 절대자 혹은 역사의 질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도래하는 것으로서의 자연이에요. 그것이 회복되면은 마치 그 밝은 세계, 어떤 위대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일종의 메시아니즘 같은 그런 자연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박목월, 조지훈이 아주 그 정적인 자연이라면 박두진만 그 안에서 막 윤기하고 샘솟는 역동적 자연을 구상해낸 그런 시집이 됐어요. 시인 박두진은 시의 기교가 아닌 자신의 정신을 담아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특히 청록집에 수록된 시 어서 너는 오너라에서는 평화와 희망의 세계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의 염원을 읽을 수 있다. 청록집 이후 1949년 발표한 그의 첫 시집 해는 자연의 생명력을 노래한 박두진의 초기 시 세계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구약성서 이사야라는 데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세계를 그리는 대목이 나와요. 사슴과 이리가
같이 이렇게 논의는 서로가 해함이 없고 서로 공존하는 그런 세계를 이제 소위 그냥 우화적으로 그리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해의 마지막 장면도 모든 동식물들이 모여가지고 이 밝은 날을 누려보리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의 심장 속에 그런 모두가 서로 해함이 없고 다툼이 없는 그런 완벽한 세계에 대한 그리움, 그것을 해라고 하는 완벽한 빛이 쬐고 있는 그런 세계를 그리는 것이 우리가 안에 다 열망이 있으니까 정말 완벽하게 영상화해서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6.25 전쟁 당시 대구로 피난해 있던 그는 공군 종군 문인단 창공 구락부의 일원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6.25 전쟁은 박두진의 시 세계에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해주기도 했는데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겪은 이후 그는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과 휴머니즘을 주제로 한 시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쟁 이후 박두진은 연세대 강단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한다. 대학이라는 지식의 전당에서 그의 학문과 시 세계는 깊이를 더해갔고 역량 있는 시인들을 발굴하고 추천하며 그의 문학적 지평 또한 광대해졌다. 본인에게는 굉장히 엄격하신 분입니다. 본인에게는 일테면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시인으로서의 태도랄까 또는 생활의 삶의 태도 자체는 그걸 옆에서 지켜볼 때 한 점 흐트럼이 없는 분이에요. 본인은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죠. 평생 청빈하게 사셨고 불의한 권력이 주는 훈장과 수상을 거부하는 분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 시대가 원하는 존경받는 스승,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이 아닌가. 군사 정권 아래 창작 활동에 엄격한 제약을 받으면서도 암울한 현실과 인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된 시인 박두진. 그의 이러한 시 정신은 1961년, 1963년 각각 발간한 시집 거미와 성자, 인간 밀림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특히 시 거미와 성자에서는 거미의 생태를 통해 고통스러운 현실을 비판하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삶의 의지를 묘사하기도 했다. 자연과 인간의 생명력을 통해 어두운 현실을 드러내고 희망을 찾던 박두진의 시 세계는 1970년대 이후 신앙체험과 기독교 사상이 담긴 연작시를 발표하며 기독교적 생명의식과 삶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그런가 하면 박두진은 1970년대 이후 시상을 떠올리는 매개체로서 수석에 심취해 시집 수석열전을 비롯해 300여 편이 넘는 수석 관련 시를 쓰는 한편 시간이 날 때마다 수석 수집을 다닐 정도로 삶에 큰 의미를 두기도 했다. 인생의 황혼기. 박두진은 그의 시선과 상상력을 자연과 함께 신앙에 맞췄다. 자연의 섭리와 기독교 사상에 기대어 그가 그리고자 했던 것은 일제강점과 민족 간의 전쟁 같은 삶의 역경을 극복해온 우리 민족의 굳은 의지와 생명력이었다. 83 삶을 마치고 안성에 돌아온 박두진은 여전히 자연과 인간을 노래한다. 그의 시 세계의 근원지이자 종착지가 된 안성. 짙푸른 하늘, 애련한 들꽃, 싱싱한 풀밭, 뜸북새 소리, 참새 소리. 그곳에서 그는 즐거웠고 활기 넘쳤으며 무한과 영원, 끝없는 생명의 약동에 뛰어들 수 있었다. 민족적 비극과 사회의 어둠에 대한 꾸지람이면서 동시에
가장 강렬한 시적 저항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한국 문학사의 거장 박두진. 그의 강인한 시 정신은 이글대는 해처럼 아직도 우뚝 솟아 있으며 그의 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어둠을 언제까지나 밝은 빛으로 비춰줄 것이다.